문제는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알 방법이 없었는 환경에서 막아놨다는 거는 과연 이런 넥슨의 행위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최고 옵션이 아예 나오지 않게 설계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현금으로 팔아온 거는 사기라는 의견,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형사적으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곤별입니다. 여러분,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 아십니까? 해보진 않았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게임이죠. 우리나라 3대 게임 회사 중 하나인 넥슨의 오래된 효자 게임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 메이플 스토리와 관련해서 엄청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사건은 아이템 확률을 속이고 현금 아이템을 판매한 사건인데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메이플 스토리에는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아이템 중에서 큐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다가 이 큐브를 사용하면 추가적인 옵션을 붙여서 더 강력한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강화해주는 그런 아이템인 거죠. 이 큐브로는 총 3개의 추가적인 옵션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큐브를 통해서 강화할 수 있는 옵션에는 정말 다양한 여러 종류의 옵션들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미리 게임 회사가 설정한 확률에 따라서 랜덤으로 옵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A 옵션이 나올 확률은 1%고 B 옵션이 나올 확률은 2%고 등등 이런 식으로 게임 회사가 미리 설정을 해둔 것이었죠. 이렇게 미리 설정된 확률에 따라서 랜덤하게 아이템이 만들어지는 것을 흔히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게임 업계 내부적으로 룰을 정해서 아이템의 확률을 전부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계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걸 자율규제라고 부르고 있죠. 즉 아직까지는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 게 법으로 강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메이플 스토리로 돌아와서 큐브를 열어서 나올 수 있는 옵션들 중에서 당연히 유저들이 선호하는 옵션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옵션이 있었습니다. 유저들은 3개의 옵션 전부 다 최고 좋은 S급 옵션을 붙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큐브를 샀습니다. 하지만 큐브를 아무리 끊임없이 사더라도 3개의 추가 옵션 전부에 S급 옵션이 붙지는 않았고 그걸 성공한 사람도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은 SSS가 붙을 수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막힌 게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었죠. 점점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넥슨은 실제로 SSS라는 옵션을 붙을 수 없고 S급 옵션은 2개만 붙을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S급 옵션 3개가 붙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애초에 이 큐브 아이템을 판매할 때부터 당연히 공지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유저들은 S 2개가 나오면 그냥 멈추고 만족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넥슨이 유저들을 아예 속인 행위가 드러나자 지금 많은 메이플 스토리 유저들은 이 게임을 떠난 상황입니다. 유저들이 떠나고 게임이 망하는 건 둘째 문제고 과연 이런 넥슨의 행위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넥슨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법적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형사적으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일단 확률을 공개하지 않고 숨긴 행위가 사기죄에 있어서 남을 속인 행위인 기망행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기망행위는 어떤 거짓말을 해서 적극적으로 남을 속이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숨기는 방법으로 남을 속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98도 3263 판결에서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 측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속인 것이 되는 거죠. 이걸 법적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합니다. 메이플로 돌아와 보면 SSS 옵션이 안 뜬다는 것을 알았다면 유저들은 결제를 그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SSA 옵션이 나오면 만족하고 그만뒀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넥슨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형법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문제는 실무적으로는 사기죄와 같은 재산 범죄에서는 피해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특정을 하지 못하면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에 따라서 범죄 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이 그대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저들이 기망을 당한 부분은 SSS가 나오지 않는다입니다. 그렇다면 사기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액은 SSS를 띄우기 위해서 사용한 돈이 되는 거죠. 이걸 사기죄로 가져가서 형사처벌까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가 큐브에 쓴 돈 마이너스 SSS가 안 나온다고 공지가 있었더라도 내가 큐브를 위해서 썼을 돈, 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객관적으로 특정한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형사가 어렵다면 민사는 어떨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생각됩니다.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면 기본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사건에서 피해액은 실제 내가 큐브에 쓴 돈 마이너스 SSS가 안 나온다고 공지가 있었더라도 내가 큐브를 위해 썼을 돈이라고 했죠. 이건 구체적으로 특정은 절대 불가능할 거고요. 형사는 국가가 사람을 처벌하냐 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엄밀하고 정확한 입증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게 민사로 넘어온다면 이거는 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형사처럼은 엄격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는 장치들이 존재합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 모두에서 법관의 재량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생떼 쓴다고 판사님께서 그걸 전부 다 인정해주진 않습니다. 간접적인 정황들과 우리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나름의 이론적인 근거들 역시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입은 피해액은 실제 내가 결제한 금액의 10%다 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 10%가 어떤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들에 의거한 것인지 또 어떤 계산 과정을 거쳐서 산출이 된 것인지 충분히 이론적인 배경을 설정을 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민사사건에서는 형사사건만큼의 엄밀하고 객관적인 입증은 없더라도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 보인다는 게 제 개인적인 법적 해석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메이플스토리 확률 비공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사기죄를 고소하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얼마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코리아에 대해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정위가 넥슨을 털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공정위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 넥슨을 털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조건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데 그걸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게 되면 그 법 제43조 제2호에 따라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제45조 제4항 제4호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넥슨이 이 거짓 정보로 큐브를 팔아서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너무나도 지나치게 과소한 제재 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위반 행위가 입증이 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유저들이 추후에 넥슨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게이머 중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게임 회사의 잘못된 행위가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재판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게임 회사의 잘못이 밝혀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첫 번째 스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이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메이플 사건뿐만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회의원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죠. 그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게임 회사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형사 처벌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게이머 중 한 사람으로서 이 법률이 통과되어서 좀 더 클린한 게임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을 보신 다른 게이머분들도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법률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뼈였습니다.